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도형의 방정식 세 번째 중단원인 원의 방정식에 대한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 해설입니다. 교과서는 150쪽 피면 되겠어요. 자, 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의 반지름 길이가 2 이상인 원이 되도록.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그 원에 대해서 이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반지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주어진 식을 변형했고요. 그때 지금 13-2k의 제곱근이 결국은 반지름의 역할을 하겠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게 이제 2보다 크거나 같도록 부등식을 표현했고요. 자, 양면을 제곱해서 이제 k에 대한 범위를 구하면은 이제 k는 2분의 9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동시에 이제 자연수 k 값을 계산하라고 했으니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k는 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는 1, 2, 3, 4 총 4개가 되겠죠. 다음 6번. 자, 두 점 A, B에 대해서 AP와 BP에 대한 길이 B를 2대1로 만족하는 점 P가 그린 도형의 방정식. 자, 어떻게 할 거냐면요. P에 대한 점의 좌표를 적당히 x, y로 둬요. 그리고 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쓸 건데 이때 요 비례식을 내항과 외항의 곱으로 표현 가능하고요. 그래서 AP는 2BP라고 쓸 수 있고요. 양변을 제곱해서 그러면은 이제 요 A와 P, 그리고 B와 P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에 그냥 제곱근을 빼면 되겠죠. 제곱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식을 썼고요. 그 다음에 전개를 하면은 자, 이렇게 x와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결국은 얘가 뭐냐면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실 뭐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만 했지 뭐 적당히 이제 그 원의 뭐 중심이나 반지름을 구하라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써도 답입니다. 넘어가서요. 자, 7번 중심이 직선 y는 x-2 위에 있는 원이 y축에 접하고 3,-2를 지날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 자, 그러면은 중심이 y는 x-2 위에 있다고 하니까 적당히 중심을 a,a-2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y축에 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y축에 접하면 x의 좌표의 크기만큼이 원의 반지름과 일치한다고요. 그쵸? 그래서 지금 a가 결국은 반지름의 역할을 할 거예요. 사실 뭐 엄밀히 말하면 a의 절대값이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중심이 a,a-2이고 반지름의 크기는 a. 근데 제곱을 하면은 음수든 양수든 상관없죠. 그래서 요게 이제 원의 방정식이 됐고요. 요게 3,-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y 자리 대입하고 그때 a 값을 계산하면은 3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 a가 반지름의 역할을 하니까 바로 그냥 답을 써주면 되겠어요. 다음 8번. 원의 방정식에 대해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정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원의 넓이에 관여하는 그 정보는 뭐냐면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제곱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고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 반지름에 그 영향을 준 여기 우변의 식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요것의 제곱근이 반지름인데 그냥 제곱식이 크면은 당연히 뭐예요? 원래의 식도 이게 양수라는 보장만 된다면 크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크면 결국은 반지름의 길이도 클 거야 라는 논리를 펼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제곱식으로 바꿀 거예요. 이게 왜냐면 2차 함수의 형태잖아요. 그러고 얘는 그러면 이제 위로 블록인 형태가 될 텐데요.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리면요. 중심이 마이너스 1,12고요. 근데 그때 이제 최대값은 결국은 위로 블록인이 그 꼭지점에 쓰일 거예요. 그러니까 12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11을 가지니까 그때 지금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각각 대입하면 되겠네요. 여기 자리에.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겠는데 그때 각각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은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답입니다. 자, 다음 9번. x축과 y축에 동시 접하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그럼 어떻게 쓸 거냐면요. 우선은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자, x와 y 좌표의 크기가 원의 반지름과 일치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a, a라고 두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죠?
x-a제곱 더하기 a제곱은 a제곱이다. 그러고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거기 대입해서 등호로 성립해야 돼요. 그리고 전개해서 a 값을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두 개의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어가서요. 자 10번 자,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위에 1,2에서의 접선이 자, 여기 주어진 원의 방정식과도 접할 때 실수이니까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위의 점이잖아요. 1,2가 그리고 또 중심이 원점이니 자, 그 방정식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을 썼고요. 얘가 지금 여기 주어진 원과 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이 주어진 원을 우선 정리를 했어요. 제곱식의 표현으로. 그 다음 어떤 논리를 펼칠 수 있냐면은 여기에 있는 직선과 이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3,2 사이의 거리가 이 주어진 13-a의 양의 제곱근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만큼이면 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중심의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여기에 반지름인 루트 13-a랑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식을 제곱해서 a 값을 구하면 5분의 49면 되겠네요. 다음 11번 자, 점 4,3에서 요 원의 근 두 접선 중에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의 기울기에 대해 P분의 Q인 상황의 둘의 합을 이제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4,3은 이 원 위의 점은 아니죠. 여기 XY 자리에 대입해서 등으로 성립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원 밖의 점이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원 위에 적당한 그 접점이 잡힌 x1, y1이라고 두고 자, 공식을 썼고 왜냐면 중심이 원점이 점이 원이니까 그 다음에 4,3을 지나니까 공식을 이렇게 써줘요. 아니죠. 공식을 쓴 그 식에 이제 xy 자리에 대입하는 거죠. 자, 다음에 자, y1은 골로 이제 표현했어요. 다음 이제 x1과 y1은 원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자 여기 주어진 원의 방정식이 대입해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둘을 이제 연립할 수 있겠죠. 자 연립은 대입법을 이용하고요. 자 x1에 대한 표현을 0 또는 자 25분의 72 이게 좀 숫자가 더러운데요. 자 이렇게 이제 점이 두 개가 나오죠. 근데 자 요 식에 대해서 지금 x1과 y1을 그러니까 25분의 72와 마이너스 25분의 21로 구성한 것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해요. 왜냐면은 기울기가 양수인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0,3을 여기다 각각 대입해서 기울기를 계산하면요. 이 기울기의 양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표현에 대해서 우린 택했고 그때 이제 기울기를 P분의 Q라고 하자고 했으니까 자 계산해보면 이거 이때 이제 기울기 계산한 방법은 y는 꼴로 표현했을 때 x의 개수죠. 그게 이제 7분의 24로 기하 분수꼴로 나오고 둘의 합은 3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12번. 자, 주어진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y축과 만나는 두 점 a, b에 대해 a, b의 길이를 6으로 만족하는 k값. 자, 우선은 원을 자 이렇게 제곱식으로 변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넘어온 거냐면은 지금 y축에서 두 점을 만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y축에서는 결국 뭐예요? x의 좌표가 0이겠죠? 그러니까 이 a와 b라는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y축이 있다고 하니까 원 위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x에 0을 대입해서 식을 정리했고요. 그때에 결국 이제 요 y 값을 k를 포함한 표현으로 써보면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1 마이너스 k. 자, 근데 지금 A, B 사이 거리가 6이라고 했고 사실 얘는 이제 Y축 위에 있으니까 사실 뭐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도 이제 X좌표가 서로 0이기 때문에 이 Y좌표끼리의 차이의 절대값으로 이 6과 일치한다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값이 더 크잖아요. 얘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을 빼서 그게 6이랑 일치한다고 식을 썼고요. 그럼 요 이제 등호를 요 방정식이죠. k에 대한 이걸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음 13번 주어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다라는 원 위에 그 움직인 점 a와 그 다음에 여기 주어진 직선에 대해 서로 다른 두 점 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에 대해 정삼각형이 되는 ABC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 보이죠? 그림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4고 요게 직선 y는 x-4 루트 2겠죠? 이렇게 썼고요. 다음에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려고 해요. 자 지금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은 이제 요 원 위에 한 점 A와 그 다음에 요 직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BC에 대해서 삼각형의 그것을 세 꼭지점으로 하게끔 구성해서 특히나 또 정삼각형이 되도록 그것의 넓이의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결국 이제 한 변의 길이가 가장 클수록 넓이가 클 거고 작을수록 그 넓이가 작겠죠. 근데 그것을 변의 길이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높이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높이도 그런 논리를 펼칠 수 있죠. 높이가 가장 크면은 넓이도 가장 클 거고요. 높이가 가장 작으면은 넓이가 가장 작을 거예요. 근데 그 높이의 역할하는 게 지금 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거든요. 특히나 자 여기 중심 O 그 다음에 손해발을 H라고 한다면요. 이 OH의 길이를 우리가 요거는 이제 고정된 값이에요. 그쵸? 왜냐면은 원점과 이 직선도 지금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리를 구하면 4로 딱 일정해요. 근데 자, 이 A를 뭐 요런 점이 아닌 딱 이 점으로 택하면은 결국 뭐예요? 이 직선으로부터 지금 이 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그런 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거죠. 요 4에서 지금 이 반지름 길이만큼 더 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H의 길이가 6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ABC의 길이를 그럼 한 변을 여기를 A라고 뒀어요. 그러면은 지금 높이가 6이 되도록 하는 그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제 2분의 A 곱하기 루트 3이 이제 6이다라는 식을 하나 구성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최대값은 그 한 변의 길이를 a제곱에 우리가 a라고 구했을 때 그 제곱에 4분의 루트 3을 곱하면은 그게 이제 정삼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12 루트 3이라고 우리가 최대값은 구했어요. 근데 자 최소값도 구해야 되잖아요. 최소값은 어떤 논리를 펼치면 돼요? 자 여기 O과 H의 일직선상에 놓인 점 중에 이제 여기 안쪽에 교점을 D라고 한다면은 그럼 DH를 또 높이 하나의 높이로 갖는 정삼각형을 구성했을 때 그게 이제 가장 높이는 작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또 이 우리가 앞서 구했던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이 형태를 적용하면은 똑같이 최소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H의 길이를 구하면 요건 2죠. 왜냐면은 자, OH의 길이는 4로 고정인데 거기서 반지름 길이만큼 뺀 거니까요. 그쵸? 그럼 DH를 높이로 갖는 삼각형은 또 3분의 4 루트 3을 여러분들이 이제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12 루트 3, 최소값은 3분의 4 루트 3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에 대해 주어진 원 두 개 동시에 접할 때 두 실수 m, n은 각각 기울기 y 절편인데 32와 mn을 곱해서 나온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 자, 우선은 이 각각의 그 원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게 판단해도 좋지만 선생님은 그건 이제 책에 풀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에 대한 풀이를 제공할게요. 원래 이 도형에 대해서는 그림을 그리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자, 근데 이런 풀이도 있다 정도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직선에 대해서요. 이렇게 일자방정 형태로 모두 다 좌변을 이항했고요. 그 다음에 0,0과 점 마이너스 3,0 각각의 중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직선에서 이 각각의 그 중심까지의 거리를 구하되 그게 자, 반지름과 일치하도록 등호로 연결시켰어요. 이유는 접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썼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등호로 연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 루트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있죠. 이 분모가 일치를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여기 분모식과 여기 우변에 있는 식의 표현을 바꿨을 때도 역시 등호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3분의 절대값 n은 이제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일치하는 거고요. 또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3n 플러스 n은 또 마찬가지 루트 m제곱 플러스 1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셋이 같다는 논리를 펼쳐서 제일 좌변과 제일 우변식은 일치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값끼리 같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3분의 n이
자, 그러니까 모두 다 그대로 나온 것과 일치하는 것 또는 자, 여기는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온 것 이렇게 둘이 이제 일치한다고 둘에 대한 관계식을 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표현은 이제 n은 9m이 되고 여기 있는 표현은 n이 5분의 9m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요. 여기 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여기 주어진 식 있죠. 여기 식에 지금 각각 여기 양변을 제곱하고 그 다음에 분모를 곱해준 거예요. 그러면 요 식이 딱 나오죠. 근데 요 식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자, n이 9m인 경우에 대해서는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요. 그때 m제곱 8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n이 5분의 9m인 경우에 대해서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또 식을 써보면 m제곱이 마이너스 16분의 25가 돼요. 근데 이 m이란 게 아무튼 실수잖아요. 근데 제곱을 해서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싶냐면은 애초에 이 값을 만들기 위한 n이 5분의 9m이라고 이제 일치하는 이 조건 자체는 우리가 이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실수의 제곱을 음수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이제 실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인정치 않고요. 우리는 m제곱이 8분의 1이다. 요것만 이제 갖고 이 식을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2mn은 자 n 대신 지금 여기에 9m을 대입했고요. 그러면 32 곱하기 9 곱하기 m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m제곱이 8분의 1이라는 것까지 계산해주면은 총 36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에 대한 문제를 이제 그래프 없이 수식으로 한번 해결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그 세 번째 원의 방정식에 대한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를 모두 해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 네 번째 도형의 이동이죠. 거기에 해당되는 중단원 마무리하기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